여러분들 잘들 쉬고 오셨나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문장의 형식, 4형식하고 5형식을 알려드리면서 우리가 이 형식도 다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에 지금 4형식하고 5형식의 내용이 나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우선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잠깐 멈춰 놓으시고 노트에다가 잘 기입을 해주세요. 오케이, 다 쓰셨죠? 그러면은 이제 4형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4형식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자, 4형식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숫자 4를 썼는데 여기 끝에가 이상하게 생겼네. 4형식의 4자는요, 여기 이렇게 좀 화살표를 좀 그어주세요. 이거 화살표거든요, 화살표. 화살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형식을 할 때 4자는 화살표를 생각을 해라. 근데 이 화살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학생들이 4형식하고 5형식을 헷갈려 할 수 있는데 4자는요 이렇게 화살표를 좀 그어주시게 되면 사물을 전달을 하는 거다. 사물을 전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준다. 그러면 줄 때는 당연히 그 사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준다. 뭐를 누구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4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물을 전달하는 그러한 문장 구조를 가진 것이 4형식이라는 것을 보면서 4형식의 문장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최소 4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수식어구가 붙어 있을 수 있죠. 부사나 전명구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은요? 야, 너 원래 쓸모없는 애잖아.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는 너는 내가 안 봐도 되지. 이렇게 지워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어, 동사, 간목, 직목. 주어는 해서 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사람에게 사물을 요렇게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을 보게 될 때에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요렇게 나와져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동사가요. 해서 준다라는 말이 성립이 될 수 있으면 주어는 해서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 해석이 맞게 떨어지면 그게 4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서 준다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 이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build는요 그러니까 만들다 짓다도 좋은데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명사 2개가 나눠져 있으면 주어는 지어서 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by가 쓰여져 있고 뒤에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라는 말이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주어는 사서 줬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요리해 주었습니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찾아 주었습니다. 가져다 주었습니다. 얻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send도요. 주어는 보내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그냥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bring 가져다 주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hand 전달하다 라는 동사죠. 전달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되셨죠? 그 다음에 ask나 inquire 질문하다 물어보다 라는 말인데 주어는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He asked me my age. 그는 물어봤습니다. 나에게 my age, 내 나이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각각의 동사들 앞에 이런 for나 to하고 of가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언제 쓰는지는 조금만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문장을 한번 볼게요. I gave a can milk. 만약에 이거의 정확한 해석이 나는 주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이게 사실 맞는 해석이죠. 4형식으로. 근데 4형식 구조를 모른다 라고 하면 해석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해석이.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있다고요. 나는 주었습니다. 고양이 우유를. 나는 줬습니다. 고양이 우유를. 이렇게 해놓고서 막 글쩍글쩍 한다니까 학생이. 선생님 이거 뭔가 해석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당연히
사형식인데 사형식이 아니게 해석을 하니까는 해석이 이상하지. 이게요, 캔밀크가 한 단어가 아니죠. 여기서는요, 캔밀크가 한 단어가 아니죠. 나는 줬습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사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동사 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왔으면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 성립이 될 수 있고, 또 그래서 준다까지 말이 성립이 돼서 주어는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게 성립이 되면 이게 바로 사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몇 형식인지 한번 맞춰봐라. I teach English at school. I teach Tom English after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일 것 같아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문장 구조 한번 살펴볼까? 나는 가르칩니다. 영어에게 학교를. 이거 당연히 말이 안 되죠? 나는 가르칩니다. 자, 뭐를 가르쳐요?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부사니까, 전면부 부사니까 괄호로 묶을 수 있겠죠. 없는 셈 치면 나는 가르칩니다. 영어를에 해당하는 몇 형식으로 떨어지게 되나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몇 형식이었죠? 그쵸? 3형식이 맞습니다. 3형식 맞고요. 얘는요, I teach Tom English. Tom English라는 게 있나요? 없죠. Tom English라는 거 좀 이상하죠. Tom에게 영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더 낫겠네. 나는 가르칩니다. Tom에게 영어를. 주어 해서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after school, 방과 후에. 이것도 역시 시간 등을 나타내는 정명구, 우리가 없애줄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셈 쳐도 되는. 그러면은 주어는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너는 사형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해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준다, 이렇게 되면은 얘가 바로 사형식이 된다. 아셨죠? 화살표 잘 생각하세요. 전달이 되는 겁니다. 자, 사형식은요,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4형식 문장 3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주어는 줍니다. 뭐를. 자, 뭐를이라는 목적어가 동사 뒤에 바로 나오면 3형식이잖아. 그쵸? 그래서 주어는 줍니다. 뭐를. 누구에게.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즉 주어는 해서 줍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들.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에게 뭐뭐을, 이 순서로 나오게 되면 4형식인데, 목적어를 바로 동사 뒤에 쓰면은 이거야말로 3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치사를 붙이고 누구누구에게를 쓰게 되면 얘도 전치사 명사는 괄호로 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어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수식어처럼. 그래서 3형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어는 줍니다. 뭐를. 누구누구에게. 이때 전치사를 붙이기 때문에 괄호를 묶어서 없는 셈 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치사를 우리가 골라서 써야 되는데요. 아무 전치사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던 전치사를 이제 갖다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전치사나 붙이는 게 아니고 for나 to나 of 중에서 갖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바로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인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표를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3형식으로 바꾸는데 build의 동사가 쓰여. 그러면 전치사는 for를 갖다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send가 있어. 그러면 전치사 to를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ask가 있어. 그러면은 of를 쓰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얘를 가지고서 연습을 해볼까요? 이 문장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나는 줬습니다. 고양이에게 우유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4형식인데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3형식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그러면은 I gave, 나는 줬습니다. 우유를. 누구에게 줘요? 고양이에게. 그러면은 전치사를 우리가 for나 to나 of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동사가 뭐였습니까? give죠. 그러면 전치사 to를 쓰게 된다는 거죠. to a cat 이렇게 쓰면 맞게 되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teach도 있잖아요. I teach Tom English. 나는 가르쳐 준다. 탐에게 영어를.
이거를 또 삼형식으로 바꾸게 되면 I teach English. 나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 누구에게? 탐에게. 그러면 누구누구에게를 뒤쪽으로 쓸 때 전치사를 뭘 쓰면 되냐면 teach는 to를 쓰기로 했네. 그러니까 I teach English to Tom after schoo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렇죠? 여기 동사에 따라서 여기 formula to나 of 전치사를 잘 써주시면 되겠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요. 되셨죠? 자,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많이 하진 않는데 한 10명 중에 한 3, 4명이 이런 실수를 해서 옵니다. 서술형 쓸 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되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형식은 해서 준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명사, 명사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바꿔놓은 삼형식으로 쓰게 되면 뭐뭐를 누구누구에게 즉 누구누구에게가 뒤로 빠져 있잖아.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이 에게가 가운데 들어가져 있고 이거는 누구누구에게가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이때는 전치사를 쓰는 건데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할 때 여기에서는 전치사 쓰면 당연히 안 되죠. 여기서는 전치사 쓰지 않습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에 전치사를 써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문제를 쓸 때, 문장을 쓸 때. 그래서 주어는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때는 전치사가 필요 없이 간접 목적어, 집중 목적어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전치사를 여기다가만 쓰면 당연히 틀리지. 뒤쪽으로 누구누구에게일 때는 전치사 쓰는 게 맞는데 이해되시나요? 즉 이 문장 한번 보세요. I bought for her shoes. 이렇게 나는 사줬습니다. 그녀에게 신발을.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라면 여기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 알겠죠? 그냥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사줬습니다. 그녀에게 신발들을. 나는 전달했습니다. 잭에게 공을. 봐봐, 해석이 맞으니까 이따가 막 전치사 쓰려고 한다고 애들이. 근데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럴 때 여기 전치사 쓰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다시 얘만 하나 좀 바꿔볼까? 보트 그래 보트를 한번 써보자.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게요. I bought shoes. I had shoes for her. 자, 누구누구에게 라는 말이 이렇게 문장 뒤쪽으로 빠져서 삼형식으로 바꿨을 때에는 전치사를 쓸 수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뭐뭐을이 바로 나와져 있는 사형식일 때에는 전치사 쓰면 안 된다. 똑같은 거를 한 1000번 말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사형식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형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은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자, 오형식이요. 오형식의 특징이 뭐냐면 이 목적격 보어, 오형.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오형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형식은요, 목적격 보어를 가진대요. 보어라는 것은 뭔가의 보충 설명이죠. 보어는 보충 설명인데 이름에서도 지금 목적격 보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건가요? 당연히 목적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목적격 보어가 없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만 되어져 있으면 이것은 삼형식인데 그 뒤에 명사나 형용사, 투부정사나 동사원형, ing나 pp가 오면서 이 목적어하고의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면 바로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오면서 그것은 형식상 오형식으로 쓰인 문장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해석은 주어는 한다, 목적어를 뭐뭐이도록 또는 뭐뭐하게 혹은요 뭐뭐 되어지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이 목적격 보어에 나와져 있는 상태나 동작을 이 목적어가 하기 때문에 해석을요 뭐를 그러니까 주어는 한다 누구를 뭐이도록 뭐뭐하게 뭐뭐 되어지도록 이렇게 를로 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만 누가 뭐뭐이도록 혹은요 누구로 하여금 뭐뭐이도록
요렇게 해석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왜 좀 써드리는 거냐면 특히 이 해석인데요. 누구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는 시켰다 잭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도록. 그러면 누구로 하여금이라는 말이 한글에서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은 오형식일 확률이 크다. 그래서 이 뭐뭐로 하여금이라는 말도 우리가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좋아요. 역시 오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뒤에 수식어구가 또 붙어있을 수는 있지만 수식어구 지긋지긋하다 없앨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냥 없애는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동사 있잖아요. 형식은 뭐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그 동사에 따라서 뒤에 문장 구조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거다. 이다 보니까 오 형식에서도요. 목적격 보어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또한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 동사, 원형, ing, pp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올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동사가 왔냐에 따라 목적격 보어에 어떤 애가 나와져 있는지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make나 call, name, elect, 만들다, 부른다, 이름 짓는다, 뽑다, 선출하다가 나오면 목적어랑 그 뒤에 목적격 보어로 명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가 명사의 상태랑 동일하게 되는 거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의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The lady, 그 아주머니는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을 의사선생님 이도록, 의사선생님으로 혹은 의사선생님 이도록 만들었다. 이것도 보시면은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그게 동일하게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주어 다음에 make나 believe, consider, find, think, live, keep 다음에는 목적어를 남겨두거나 목적어를 생각하거나 목적어를 만들고 그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오도록 하는 동사입니다. 다시요. 주어 다음에 만약에 오형식에서 이런 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쓰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목적어가 이 형용사 상태 이도록 만들었다. 목적어가 이 형용사의 상태라고 믿는다. 목적어가 이 상태라는 것을 나는 알아냈다. 목적어가 형용사인 상태로 유지하다, 남겨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보시면은 I made, 나는 만들었어. 목적어 여기죠? 그 다음에 목적어 뒤에 형용사 뜨고 있잖아. 그러면 오형식이 된다고요. 동사도 오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make라는 동사 쓰였으니까 나는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를 행복한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쵸? 뭐뭐하게, 뭐뭐이도록 만들었다. 그럼 목적어인 그 남자가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 주어가 만들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with presents, 선물과 함께 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선물과 함께에도요. 보면 전치사 명사로서 꾸며주는 부분이니까 없는 셈 칠 수 있고 얘만 가지고서 오형식이구나 이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볼게요. I kept the banana fresh. 나는 유지시켰습니다. 뭐를? 그 바나나를 어떠한 상태이도록? 신선한 상태이도록 유지시켰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keep 다음에도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이도록 남겨두다. 이렇게 되면 오형식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요. I find this game boring. 그러면은 find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찾다라는 뜻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런 사실을 알아냈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나는 알고 있다. 이 게임이 지루한 상태라는 것을, 이 게임이 지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목적어 나오고 그 뒤에 또 형용사가 뜨고 있죠. 그럼 뭐가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그 게임이 지루하다라는 거지. 아셨죠? 이거 한번 볼게요. I kept the bag under the table. 이거는 오형식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유지시킵니다. 놓습니다. 가방을 책상 아래에다 놓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해석은 쉬운데 형식상으로 몇 형식일까요? 당연히 under the table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명구 부사니까 없는 셈 치고 이 단어 가지고서 문장의 형식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나는 유지시켰습니다. 놨습니다. 가방을. 지금 이건 삼형식이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왜? 목적어 뒤에 형용사나 명사 나온 게 아니잖아. 그냥 전명구 나왔잖아요. 괄호로 묶을 수 있고 삼형식이라고 가시면 되겠죠. 되셨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목적어가 이 명사의 상태이도록, 주어 다음에 이런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목적어가 이 형용사의 상태이도록. 되셨죠? 그래서 여기 쓰이는 말은 목적어의 상태나 직업 등을 나타낸다.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다. 어디가요? 여기 쓰인 목적격 보어의 명사 형용사가요.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목적어에 대한 상태나 직업 등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이 부분이요. 즉 오형식에서 이 동사를 쓰면 목적어를 쓰고 뒤에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 동사는 반드시 우리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번에 설명드리진 않고 고등학생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을 배울 때 이 내용이 기반이 됩니다. 기본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좀 암기를 해주세요. 주어 다음에 만약에 이 동사 쓰면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래서 목적어가 이 형용사 상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남겨두었다,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의 명사나 형용사를 쓸 수 있는 동사들을 알아봤고, 이번에는요 목적격 보어의 명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투부정사, 동사, ing, pp 이런 것들도 쓸 수 있거든요. 목적격 보어에 이런 것들이 오도록 만드는 동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보세요. 주어 다음에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이렇게 투부정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동사의 뜻을 한번 봅시다. cause는 야기시키다, 올다면 주문하다, 부탁하다, request, require 이것도 요구하다, enable 가능하게 하다, expect 기대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부탁하다, 허락하다, 말하다, 소망하다, 뭐 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걸 넣고서 한번 보자고요. 주어는 예상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주어는 허락합니다. 목적어를 어떤 동작 하도록. 이게 다 지금 언어가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는 허락했어, 제인을. 이러면 끝나는 게 아닌데, 나는 허락했어, 제인을 내 차를 쓰도록, 내 차 쓰는 것을 허락했어. 되셨죠?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게 될 때에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말한다, 어떤 동작 하도록 기대한다, 어떤 동작 하도록 격려하다, 이 말이 맞아 떨어지게 되고요.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로 우리가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주어 다음에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고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투부정사로 쓰게 되어져 있다. 되셨죠? 그래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형태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올 때 그 동사가 지각동사라면 see, look at, watch, hear, listen to, observe. observe도 관찰하다니까는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주어는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는 것을 혹은 어떤 동작 하게 라고 한다면 이러한 동사, 지각동사가 나온다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동사 원형이나 동사 ing로 쓸 수 있죠. 현재 분사로요. 그쵸? 근데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뭐 동사 원형이나 ing겠지만 목적어가 어떤 동작 되어지면 여기다가 또 pp를 쓰는 거겠죠. 그리고요 사역동사라고 해서 시키는 동사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요 have가 가지다가 아니라 이때는 시킨다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오형식일 때 주어는 시킵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 하도록, 어떤 동작 하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have는요 가지다가 아니라 오형식의 구조로 쓰인 사역동사 시키다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적어가 동작을 하면 동사 원형으로 써서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고, 목적어가 동작되어지면 pp를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help는요 준사역동사로서, 그러니까 사역동사 말고 이제 좀 사역동사에 버금가는 그러한 동사들이 있긴 한데 이름은 필요 없고요. help는요 help 뒤에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동사 원형이랑 투부정사를 쓸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사 ing는 안 되는데 help 뒤에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et은요 이것도 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가지다가 아니고 이것도 시키다. 근데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시킬 거 아닙니까?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주어가 시키는 거잖아요. 이때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투부정사를 씁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고. 근데 볼 때린 거는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면 이때는 그냥 pp를 써요. 자, 이러한 형태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이 목적어에 대한 동작을,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 ing나 pp로 나타내줄 수 있는데 이 자리에 이런 말들을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이런 동사들이라면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할 때 투부정사로 표기를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면 목적어가 하는 동작을 동사 원형으로 표시를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각동사는요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중인 것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할 때는 ing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는 중인 것을 내가 보거나 듣거나 할 때는 ing가 가능하다라는 거. 사역동사는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이요. 그리고 help일 때는 뒤에 동사 원형 투부정사. get도요 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되는 거고요. 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 등을 쓰겠지만 목적어가 동작되어질 때에는 동작되어지는 거는 걷다 pp를 쓰는 거잖아요. pp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 help는요 선생님 되어지는 거 안 되나요? 되어지는 걸 이건 잘 안 써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예시를 이렇게 조금 들었으니까는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요청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뭐 하라고? 가라고. 그쵸? 이 to 고의 동작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목적어인 여동생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라고 나는 요청했다. 아셨죠? 이것도요. They felt the car move. 그들은 느꼈습니다. 자동차가 뭐 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히 목적어인 자동차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서는 투부정사로 썼고 이것도 목적어가 이 동작을 하는데 여기는 동사 원형을 썼고 여기 투부정사 쓰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여기 동사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ask 다음에는요. ask 다음에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하도록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feel은요. 지각동사잖아. 주어는 feel 없어. 아이고 죄송해요. feel도 들어가게 되죠. 지각동사에서. 주어는 느낍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동사 원형 쓰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나는 가졌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시켰습니다. 내 사진을. 나는 시켰습니다. 내 사진을. 내 사진이 찍혀져요? 찍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목적어인 사진이 찍는 동작을 해요? 찍혀져요? 찍혀지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격 보호 자리에 pp를 써서 목적어가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죠. 나는 시켰습니다. 혹은 만들었습니다. 내 사진이 찍혀지도록 했다. 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요. 나는 느꼈습니다. 내 머리카락을 혹은 내 머리카락이 뭐 되어지는 것을요? 만져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도 머리카락이 누구를 만지는 게 아니잖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머리카락이 다른 사람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머리카락이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허락했습니다. 그 소년을 머물도록 허락했습니다. 투스테이 누가 하는 거예요? 보이가 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나는 let 하게 했습니다. 소년이 머물게. 여기도 머무는 게 소년이 하는 거죠.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아니 선생님 여기서는 소년이 하는 동작을 투부정사 썼고 여기서는요 왜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 답은 어디에 있다? 바로 앞에 나와져 있는 동사의 차이 때문에 저기는 to를 쓰는 게 맞고 여기는 동사 원형 쓰는 게 맞다. allow는요 목적어가 동작할 때 to를 쓰는 거고요. let은요 사역동사잖아.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을 쓰는 거잖아요. 아셨죠? 그리고요 얘네들은요 왜 동사 원형이 아니고 pp를 쓰고 있다?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pp를 쓰는 거잖아요. 사진이 찍혀지는 거잖아. 머리가 만져지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pp 혹은 pp가 없을 때 동사 ed를 쓸 수 있죠. 그러한 형태를 쓰고 있죠. 되셨죠 여러분들? 아 이렇게까지 해서 1형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5형식까지 다 왔습니다만 그거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아셔야 돼. 자 뭐냐면 아까 봤었던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동사들이 make만도 생각해보세요. make 몇 형식 동사인가요? make요. make 3형식에도 쓸 수 있고요. make 4형식에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형식에도 쓸 수 있죠. 그리고 5형식에서 쓰일 때 make는요 목적격 보어가 되게 다양하게 올 수 있습니다. 명사나 형용사도 올 수도 있었고 목적격 보어에 동사 원형 pp까지도 올 수 있었죠.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이. 그럼 무슨 어떻게 해요?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판단을 하라고. 그러니까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아까 뭐가 있었나? teach도 한번 봅시다. I teach English at school.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teach는요 3형식으로 쓰였죠. 나는 가르칩니다 영어를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서 괄호를 묶고 이건 3형식 쓰인 거고, 여기서는 teach라는 동사가 나는 가르칩니다 탐에게 영어를 누구누구에게 뭐뭐을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여기서 쓰이는 teach는 4형식이었었죠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몇 형식이에요? I made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이거는 3형식이란 말입니다.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끝. 그쵸? 그런데 만약에 made 어디나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 lady made her son a doctor. 그러면 그 여성은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의사이도록. 그럼 이거는 몇 형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5형식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거를 이제 다 읽어보고서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라고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형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을 알아야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셨죠? 자,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을 알아야지 그 문장의 이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다. 자, 1번하고 2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Mom made him food.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Mom made him food. 4형식하고 5형식은 다르죠, 여러분들? 4형식은 해서 주는 거고요. 5형식은 목적격 보어, 즉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하고 상태가 같음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당연히 4형식이죠. 첫 번째 문장은 엄마는 만들어줬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이게 정답. 근데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마녀는 만들었습니다. him food. 착한 마녀야? 마녀가 못됐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되게 사악해. 너무 나쁜 마녀야.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게 맞아요?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5형식으로 마녀는 만들었습니다. 그를 음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얘들아. 알겠죠? 나쁜 마녀 막 이렇게 나왔는데 갑자기 착해졌어?
그 애기 음식을 막 만들어서 제공해. 나는 이제 착한 마녀니까 음식 먹고 이렇게 대접한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 애기의 음식을 그를 음식으로 만들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얘는 사형식, 얘는 오형식이요. 문맥을 그러니까 좀 타서 문맥을 보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I made the game slow. I made the game slowly. 여러분들 같은 문장일까요? 다른 문장일까요? 이거는 다르죠. 자, 일단은 두 번째 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made the game slowly. 그러면은 slowly가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잖아. 부사는 뭐 꾸며준다 그랬죠? 문장을 꾸미거나 일반 동사를 꾸민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거는요,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겁니까? 게임을 천천히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간을 오래 두고 한 10년 동안 천천히 게임을 만들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건 뭡니까? I made the game slow. 자, 이게 바로 몇 형식인 거예요? 5형식이 쓰인 거죠. 목적어 뒤에 형용사 나왔잖아. 그럼 5형식이지. 목적어 뒤에 형용사는. 그쵸?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형용사가 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쓰인 목적격 보어 형용사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니까 이건 내가 게임을 만들었는데 무슨 상태의 게임을 만든 거예요? 느린 게임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좀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게임 자체가 느리니까. 느린 게임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게임이 느린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더 해볼까? 아니 하지 말까? 어떻게 하지? 하지 않도록 결심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잘 살펴봤고요. 사실 형식에 대해서는 좀 더 할 말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일단은 이 정도만 알아도 형식에 대해서 학습은 되게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형식은 다시 말하지만 뭐에 대한 학습이었냐면 동사에 대한 학습이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됐을 때 뒤에 문장 구조가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동사들을 가지고 4형식 문장들을 만들 수 있고 여기 쓰인 동사들을 가지고서 5형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물론 꼭 5형식이 아니라도 뭐 3형식, 4형식 다 가능은 합니다만 이러한 동사들 가지고서 5형식의 문장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쓰인 동사는요, 이거는 무조건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동사에 따라서 그 뒤의 구조가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는지 그거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문장의 형식이었습니다.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안녕.